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이 많아서 어제 오늘은 제가 영상을 2개를 올리는데요. AI 실력은 HBM에 달려있다.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말씀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이 HBM8까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6월 11일 날 아마 유튜브에 생중계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취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챗 GPT 지브리풍 사진 열풍이 불 때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그래픽 처리 GPU 10만 개만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지만 10년 후에는 HBM 1000만 개가 어디 없냐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브리풍으로 제가 제 사진도 한번 해봤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명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호 교수님이 지금 정년이 2년 남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총장 지금 후보 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HBM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HBM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의 연구실이죠. 테라랩입니다. 테라랩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필요로 해서 석박사 연구원 29명이 HBM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을 메모리 강국인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HBM을 연구하는 데는 카이스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 이렇게 사진을 보면 김정호 교수님이 요 그림 있죠, 그림. 이게 HBM이잖아요. HBM 구조들 놓고 실리콘 인터포즈라든가 여기 D램이라든가 여기 CPU, GPU 이런 것들을 TS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은 중앙일보하고 지난달 27일 날 그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은 HBM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 연구에만 거진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시대의 HBM의 중요성과 향후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성능은 앞으로 HBM이 좌우한다. 몇달 전에 소프트뱅크하고 인텔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HBM보다 전기를 절반 먹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했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김정호 교수님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HBM이 22년 하반기부터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엄하게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꽃이 핀 게 그렇게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나 인텔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됩니다. 한국은 메모리 강국으로 HBM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의 HBM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AI 컴퓨팅의 핵심 병목이 되고 이 때문에 GPU가 놀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90%는 HBM이 바쁘게 읽고 쓰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AI의 활용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향후에는 HBM 용량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AI 실력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술 발전 방향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 밑에 또 데이터를 한번 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대역폭, 기가비트, 그 다음에 용량이죠. 대역폭은 기가바이트, 용량은 기가비트,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이제 기가바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다 지금 상용화가 됐습니다. 현재고, 여기는 이제 차세대입니다. HBM4는 뭐 SK 하이닉스가 개발을 해서 벌써 3월 달에 샘플을
엔비디아에 줬고 10월 달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곧 상용화의 길이 이제 그네 보일 것이죠. 그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차세대 HBM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 HBM5는 29년, 그 다음에 HBM6는 32년, 그 다음에 HBM7 2035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카이스트 테라팹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이제 김정호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그 석좌 교수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년이 한 2년 남았는데 아마 저번에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년 후에도 카이스트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병목 현상은 어떤 병목? GPU는 메모리와 데이터 전송의 병목 때문에 전체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HBM이 데이터 처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PU하고 메모리하고 데이터 전송이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CXL이라든가 그 다음에 NVIDIA는 NVLink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차용을 하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HBM 구조는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이걸 스택이라 그럽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 TSV로 그러니까 1단에서부터 8단, 12단, 16단까지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TSV 개수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HBM3E까지는 1024개인데 그 다음에 HBM4에서는 2048개예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HBM이 HBM4, HBM5, 6, 7 이렇게 가면서 냉각 기술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냉각 쪽에 쿨링 시스템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또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쪽으로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의 물을 통과시키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한번 볼까요? 앞에 그래프에서는 HBM7까지 나왔지만 HBM8, 8까지 나왔습니다. 203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향후 뭐 13년 정도까지의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10월에 양산되면 하반기에 납품이 되면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에 장착이 되는 순간 그러면 아마 내년 초 정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략적인 로드맵이 나온 거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엔비디아가 아키텍처를 그냥 베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씩 더 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엔비디아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카이스트에서 이런 로드맵을 주니까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GPU 아키텍처를 또 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까지 이렇게 또 손발을 맞춰서 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현재 가장 최신 제품인 HBM3E의 그 12단, 8단 12단의 구멍 TSV는 1024개인데 HBM4에는 2배가 높은 2048개입니다. 앞에 거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TSV가 여기 이제 숫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HBM4에는 2048개입니다. 근데 29년으로 예상되어 있는 HBM4에는 4096개입니다. 어마합니다. 그냥 배수로 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HBM6까지는 4096개가 갑니다. 그 다음에 2035년 10년 뒤죠. HBM7입니다. 여기에는 8192개.
어마합니다. 그리고 HBM8 여기는 이제 2038년인데 16,384개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HBM4까지는 사이즈가 지금 제 엄지 손톱만한 1.3 정도 센치 되는 요만한 그 여기에다가 지금 2,048개까지 뚫어서 성공했는데 여기다 4,096개 심지어 16,384개 구멍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과연 저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HBM8에는 16배가 늘어난 16,380, 16배가 늘어난 16배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난이도가 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TSV의 중요성은 점점점 커져서 향후 HBM 면적의 40%까지 TSV가 될 것이다. 요만한 손톱의 40%가 다 구멍이란 얘기예요. 또 열 잡는 기술, 냉각 기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팬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내부에다 물을 직접 통과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HBM 덩어리를 물속에다 절연체가 되는 물속에다 그냥 그 냉각시키는 그런 기법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세대 HBM 로드맵을 보면 테라랩의 기준입니다. 비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HBM4, HBM5, 6, 7, 8까지 이렇게 그냥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HBM4는 GPU의 일부 기능을 HBM2의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를 가지고 베이스 다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전력 LPDDR도 HBM 주변에 붙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HBM5는 D램을 연결한 구멍이 4096개, 고속 캐시 메모리인 SRAM이 추가된 SRAM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개발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제 SRAM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HBM6에는 쌍둥이 빌딩처럼 하나의 베이스 다이에 HBM 탑이 여러 개 올라.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에 이게 하나에 지금은 그 다음에 뭐 CPU, GPU, HBM 이렇게 올라가는데 HBM 탑이 여러 개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들은 HBM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HBM7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쌓아 올리는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 HBF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 참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기사거든요. HBM8에는 GPU 위아래로 HBM 플러스 HBF LPDDR을 직접 붙이고 반도체를 이어 붙이는 실리콘 인터포저에다 유리기판은 27년부터 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기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기술이 지금 설명이 돼도 지금 개념은 어느 정도 아직 알지만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과제 및 이제 전망을 보면 기술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을 다 하고,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은 2017년인가 18년인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 그 파트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산학 협력을 하는데 거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들에 대한 기술을 삼성전자가 공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로드맵은 공식적인 기술 표준이라기보단 테라랩의 향후 연구 방향이죠. 그러니까 테라랩에서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가 남을 따라가기 급급하기보다는 HBM은 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HBM 분야에서만큼은 스펙을 주도권을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SK,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후 이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해외에서도 벌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이 이 개발한 HBM이 이 기술이 해외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이 11일 날 이렇게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미국의 실력
실리콘밸리에서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인 한국 반도체 산업이 HBM을 중심으로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고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호 교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 미시간대를 나오셨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6년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D램 설계팀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이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18년부터 카이스트와 삼성전자가 산학협력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좀 이런 일들이 좀 잘 진행됐겠으면 좋겠고, 네이버 인텔 카이스트 공동 AI 공동 연구소 센터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카이스트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석학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반갑고 귀중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새 정부에서 R&D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충분히 지원해서 더 많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께서 AI 실력은 HBM에 달려있다. HBM4에서부터 HBM8, 8까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SK나 삼성전자가 이 카이스트의 이 기술력을 참 전수를 받아서 HBM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